그리고 지금 이제 김민석 인사청문회 아까 김민석 후보자 말씀하셨지만 총리 예. 인사청문회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뭐 재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을 국민의힘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계속해서 앞장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재산이 주진우는 뭐 70억, 김민석은 2억, 아들 재산도 비교가 되고 이게 좀 언급되다 보니까 좀 주진우 의원이 관심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 주진우 시켜라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 보니까 잘할 것 같다 그러면서 재산 검증도 해보자 이렇게도 덧붙였는데 당신도 청문 대상자가 돼서 네, 그러니까 그 재산에 답해봐라 예. 이런 걸.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김민석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 추천한다는 윤재관 대변인 글을 인용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추천이 될 듯하다. 이 취지에 맞게 국민검증 받으실 좋은 기회 얻으시길 덕담한다. 이렇게 적었다가 이거는 근데 또 아마 제가 봤을 때 비공개로 바꾼 것 같더라고요. 김민석 후보자 쪽에서. 근데 어쨌든 이게 올라가니까 주진우 의원이 다시 또 이걸 받았어요.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조국, 이화영, 김용은 사면 불가라는 제 소신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달라. 그러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하겠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주진우가 답해야 되는 게 지금 그거에 답할 게 아니잖아요. 그 봉급 받아서 생활하던 공무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 다 어디서 난 거냐 이거에 답을 해야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 더 많더라고요. 아니 그 얘기 여태까지 한 거지 뭐.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민주당 의원 의혹 제기하는 의원들 형사 고발한다 그랬고 또 SNS에도 바로 또 김민석 후보자의 이 글을 받아가지고 덕담 감사하다 뭐 이러고 있고. 결국 뭐 하여튼 주진우가 한 얘기 중에 여태까지 맞는 얘기가 한 개도 없었으니까 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요. 자,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뭐 최대한 모욕을 주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김민석 후보자가 나름 많이 준비하셨을 것이고 또 내공이 있는 분이니까 잘 헤쳐나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뭐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서 김민석 후보자 전 부인과 뭐 현 저기 하여튼 사람들이 전 배우자 증인 채택을 하자 인간적으로 너무 나빠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청문회냐 그냥 아침 뭐 막장 드라마식으로 이걸 만들려는 것이냐 이런 그러니까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보면은 그야말로 무리수를 계속 던지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망해가는 당에서 이제 발악들을 하는 거죠. 누가 더 악한가 뭐 이런 거를 지금 경쟁하는 거 아닌 이상은 저렇게까지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하여튼 송원석 원내대표 선출한 거를 정말 제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번 또 축하하세요. 김문수가 뽑혔을 때보다 더 기분 좋더라고. 그러세요. 되니까.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 상당히 좀 응원해 주셨고 적극 지지해서 완주도 했고. 그때보다 더 흡족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왜 그렇게 보세요? TK 의원이라서. 그러니까 이 당은 정말로 위원정당으로 해산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홍준표 씨의 말이 현실화되겠구나. 절대 갱생의 여지가 없다. 갱생할 의지가 없다. 여지가 아니라 의지가 없다. 스스로 여지도 없지만 애초에 의지 자체가 없구나. 그야말로 내가 공천만 받으면 된다. 내 자리만 지키면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공동체 의식, 뭐. 정당 의식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만 지키면 되고 대선 투표 결과 보니까 뭐 거기는 괜찮다. 우리 자리는 괜찮더라. 무슨 짓을 해도 40%는 찍어준다 우리. 거기다가 이제 또 우리 또 훌륭하신 윤상현 대사의 어록이 있잖아요.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왔던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뭐 사이비 호텔 경제약 뭐 실사판이다 이런 얘기 또 송원석 원내대표 하더라고요. 과연 국민들이 이 얘기를 듣고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을 듣고 어떤 생각을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송원석 지역구 김천에만 주지 말죠 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난리 날 것 같은데요. 네. 김천에만 안 주면 되잖아. 송원석 그 원내대표의 뜻을 존중해서 특별히 원내대표 지역이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주변 경기와 김천 경기를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상주는 어떻고 김천은 어떨 것인가 뭐 이런 거 비교해 보면 될 일이니까. 못 받겠다 반대했던 지역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 지역의 경제는 또 삶은 어떻게 됐을까? 아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힘이 진짜로. 우리는 안 받을
테니까 우리 주장이 맞는지 검증해보자. 그게 정정당당한 태도일 것 같은데 네. 어차피 지역화폐로 지금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지금 한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비 쿠폰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을 것 같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니면은 우리 안 받겠다라고 반납을 하든지 반납하면 국고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이거 명색이 또 송원석 씨가 또 저 기재부 2차관 출신이기 때문에 2차관이 예산 담당이니까 예.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는 그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안 받으면 되잖아. 그 솔루션이 좀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정도의 대안은 제시하면서 얘기해야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고 무슨 뭐 호텔 경제학의 실사판이라느니 무슨 그 이준석 얘기나 따다가 창피하게 제1야당이 예.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 홍준표 전 시장은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온 모습 좀 보셨습니까, 의원님? 예. 무슨 하와이 뭐 기자들이 너무 많이 가셨던데 무슨 어디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따고 오는 사람 취재하듯이 그렇게까지 하니까 그분이 자꾸 내가 정계 은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사무사 하잖아요 지금. 더 말을 다 이제 우리가 취재해서 기자를 취재해가지고 보도하긴 했는데 일단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때를 기다린다는 느낌이 그렇죠. 좀 들더라고요. 저기 이제 망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홍준표 씨가 그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위원정당으로 해산될 거다. 그것만 그 다음에는 내가 네. 이준석이 하고 해서 먹겠다. 그래서 이준석한테는 욕 안 하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작전이 지금. 그 작전을 꾀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와이에서도 그 생각에서 하다 온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들고, 그렇겠죠. 하와이 한 달 살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전혀 뭐 갱생의 의지도 없고 갱생의 여지도 없고 그런 모습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뭐 민생도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3천 돌파를 했습니다. 드디어 3년 5개월 만인가 돌파했다고 네. 그러죠. 좀 많이 좀 준비하셨습니까? 저도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식 예. 뭐지 그 뭐라 그래? 펀드? 증권 계좌 이걸 개설했어요. 제가 그러세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누가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해서 어디 무슨 투자증권회사인가 어디다가 만든 기억은 있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앱으로 하면 된다고 오윤혜 씨가 알려줘서 오윤혜 뭐 씨가 이렇게, 알려줬어. 인터넷 찾아가지고 제가 개설을 예. 했는데 종목을 안 알려줘가지고 지금 김용남 전에는 그냥 지수에 투자하라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ETF 맞아. 하면 뭐 손해는 안 본다라고 하시던데 ETF 어떻게 사는 건지를 지금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래서 이 코스피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코스피가 3천을 훌쩍 넘어버리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전에 3천은 갔다가 그 이후부터 계속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3천까지 갔다.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또 국제사회가 먼저 반응하고 이런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룰라 대통령과의 만나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한일 정상회담도 보니까 윤석열 때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왠지 일본 총리가 좀 쫄아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표정이 자기 자리도 못 찾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있던데. 오히려 좀 긴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 쪽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앞수상은 어쨌거나 윤석열 데리고 일본한테 가장 유리한 결과들이 다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에 기대를 하고 거기 매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도 이 사람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 때보다는 못할 거다라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더라고. 확실히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가니까 다른 나라 정상들이 자꾸 이렇게 다가오고 말 걸고 마크롱도 그렇고 영국 수상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그냥 아예 주변에 옆에 누가 오질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딱 안 와봐요. 뭐 풍기는 뭐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당연하죠. 저도 대통령님한테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정상회담이 이게 자주 열리잖아요. 1대1로 볼 때도 있고 저렇게 다자로 가서 만날 때도 있고 하면은 인간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그 친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품성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친소 관계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인도 그 모디 총리나 인도네시아 그 위도도였나 조코이 위도도 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인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윤석열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얼마나 상대하기 싫었을 것이며 실제로 사진을 보면은 그 모디 총리가 윤석열하고 가까운 데 있는데 절대로 그 말 안 붙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디 총리가 이재명 우리 대통령이랑 아주 반갑게 밝게 네. 얘기하는 모습도 보이고 했었는데요. 딱 또 센터세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센터에 계시더라고. 예, 전 세계 이제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게 되고 또 앞으로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 전 세계 존경을 받는 가운데 민생 회복도 하고 앞으로 더 발전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그 모습을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봤다라는 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만남도 좀 기대가 좀 되더라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또 슬기롭게 대처를 또 하지 않을까. 특유의 그렇겠죠. 그 네, 친화력, 그러시겠죠. 대응력을 가지고 또 어떤 새로운 정상회담을 만들어 갈까 이것도 좀 기대가 돼요. 네, 트럼프도 조심해야지. 네. 금방 떨다가 많은 걸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도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최강호 의원과 함께 말씀을 쭉 나누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우리 의원님 말씀 듣다 보면 빨리 가고 그러네요. 시청자분들 지금 저희 보시는 방송이 지금 금요일 오후 4시에 진행하는 방송이 생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가 생방이다. 예, 잊지 말고 좀 오셔서 네. 저희 뭐 실시간으로도 많이 보시고 이게 저희가 주말 사이에 또 많이 또 보여드리면 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금요일이 오후가 생방이다. 5시면 주변에. 칼같이 끝나니까 괜히 늦게 오셔가지고 뭐 짧네 어쩌네 하시면 그렇습니다. 빨리 오셔서 일열을 차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품을 알아보는 겁니다. 품격 반제님의 이런 댓글도 주고 그럼요. 계시고요. 너무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나다나님께 진짜 이렇게 오를 수가 난 코인으로 옮겨 죽을 맛인데. 사례를 보시면 네. 그 아베가 그 지금 뭐 저세상 사람이 됐지만 예. 그 전에 트럼프일 때 얼마나 거기 이렇게 일종의 아양을 떨었습니까? 일본이 모든 걸 다 맞춰주고 예. 막 군전하다가 뭐 골프하다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상들끼리의 정상 외교니까 어느 정도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예우해주고 친근감을 표현하고 할 것 같은데 네. 예전 그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아베가 트럼프 옆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손잡으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탁 쳐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아는 거예요. 아베라는 사람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이고 뭘 지향하는 건지 아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데 네. 이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대통령 가시기 전부터 제가 시청자분들께 그 말씀 드렸거든요. 윤석열 때하고 다른 모습을 보일 겁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이. 근데 제 예상대로 돼서 그렇네요. 즐겁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네, 뿌듯합니다.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 손조셉님께서 괌에서 핫스팟 또 강욱 씨 한 표 응원 출마하셨네. 표 받을 일이. 그러게요. 다음에 이제 하시면 또 지금이라도 당 대표 출마할까? 그러면 한 표를 괜찮다. 3파전 괜찮아요. 예. 네. 3파전으로. 사상 최초로 피선거권 없는 당 대표를 하나 선출해 주시면. 예.